예. 그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표준협회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표준협회가 이 사업을 참여하게 돼서 오늘 많은 이제 수행기관으로서 이제 저희 사업도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그 핵심 인재 육성 아카데미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데이터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설명을 하는 동시에 이제 오늘 좀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중견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 동향 및 정부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올해 중견기업 핵심 인재 육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좋은 사업에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세미나도 이제 개최된 거고요. 요 사업을 잘 모르셨던 분들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정부에서 이제 산업부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견기업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셨고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이제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중견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맡은 수행기관으로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거는 이제 중견기업 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상담을 해보면 도대체 DX를 도대체 우리 회사에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데도 많고 우리는 IT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구리를 만들어요. 구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응도 있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들이신데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제조업이 더 많다 보니까 그 IT 기업에서 빠르게 성장한 데들은 사실은 너무 잘하고 있고요. 데이터로 이미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방향을 못 잡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활용할 것이냐. 뭐 그런 아주 알파벳 같은 건데요. 알파벳 같은 교육을 이미 모 기업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는 챗 GPT 교육을 좀 빨리 받아서 엑셀로 지금 업무를 하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챗 GPT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신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인데 사업기간 연말까지인데 자부담금이 있고요. 310만 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맞춤형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진단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귀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요. 하루.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일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방문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9월 18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광양 데이터 센터인데 마감이 되었고 10월 17일 날 농심 안성공장 필드 트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은 이 두 가지고요. 맞춤형 교육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방문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남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뭐 디지털 전환 개념은 다 뭐 아시는데 도대체 이거를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뭔지는 다 아는데 이제는 how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응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법이라는 거를 이미 작년에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공장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스마트 공장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쌓이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이제 모이는 것까지는 이제 많이들 했는데 데이터 수집은 많이 했는데 빅데이터까지는 뭐 초 단위로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센서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IoT가 센서라고 해볼게요. 센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모이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AI를 가지고서 해야지 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너무 많은 데이터잖아요. 그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어느 공급 기업에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메가 트렌드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좀 빨리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는. 그리고 뭐 중국이랑 비교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 산업 디지털이라는 그런 용어들 이렇게 쓰면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가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디지털 전환 동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경쟁 PT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기저기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가져왔는데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중국이요? 중국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데이터가 전 세계 이미 데이터 생성 규모의 23%를 여기 중국에는 사실은 약간 인권 같은 게 없이 그냥 수집을 해버리잖아요. 동의 같은 걸 받지 않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사실은 중국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예상컨대 2025년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28%가 이제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뉴스도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걸 이제 AI가 중국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뭐 챗GPT 같은 거 하면 이제 중국의 주장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국 특유의 그 아시잖아요. 뭐 인해 전술이라고 뭐 표현했는데 엄청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인해서 그거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식으로 수집을 한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미국이랑은 좀 다른데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 비즈니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조사하기 전에는 그냥 구글이나 메타 이런 메가테크 기업들이 좀 이렇게 뭐 대학생 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이 이런 개인들이 개인기에 의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정보와 총괄 조정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OMB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운영하면서 범부처가 좀 협력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냥 민간에만 맡겨놓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 민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유럽은 이제 그거보다는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이 DX에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나라가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독일 정도, 셉 정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DX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좀 나타나요.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컴파스라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이라는 데가 좀 나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발빠르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로드맵을 수립해놓은 정도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희도 이제 옛날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때문에 그 제조업 벤치마킹 연수 이런 걸 일본으로 되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할 때 일본으로 많이 벤치마킹 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 로봇이 좀 있긴 한데 공장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현장에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중앙 통제실 같은 데서 데이터로 여러 가지 제어를 하거나 어떤 뭐 AI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한 4년 전, 5년 전에 갔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로봇, 뭐 기계, 자동화, AT,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까지는 발달을 했지만 그 ICT,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배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도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10위, 그다음에 일본이 23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이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이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낮은 거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 한 4년 전에 이제 스마트 공장 가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하는지를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별로 그렇게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셨던 우리나라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저희한테 뭐 직접적으로 클레임한 건 아니지만 그 좀 배울 게 없다 생각보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도 보면은 실제로도 저희도 일본하고 이제 일본도 표준협회가 있어요. 그쪽하고도 정례 회의를 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이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종이로 많이 유통을 하고 그리고 도장 찍고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합니다. 아직도 잘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좀 디지털 전환이 늦은 거를 좀 인식을 하고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청 2021년도 좀 약간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조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에 날여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있어서 이게 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빠르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많이 늦고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정과제 중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특히 이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좀 아직까지는 이제 DX 지원이 좀 초창기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 때도 처음에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호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도 진행하기 좀 힘들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트렌드도 파악을 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준비할 것이냐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대기업 DX 수준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빠르더라고요. 네, 대기업은 이미 이제 있잖아요. 원래가 있잖아요. 삼성 SDS라든지 LG 뭐 엔트로 컨설팅이라든지 CNS 컨설팅에서 좀 분사한 이런 그 자회사가 이미 뭐 있었잖아요. 20년, 30년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DX를 이미 다 계열사들을 전부 다 솔루션은 뭐 구축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컨설팅까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거를 수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기본 진단을 공통적으로 하고요. 공통적으로 그 보시면 고객 이해, 전략 리더십, 기술 인프라, 사업 운영, 조직 문화라고 하는 이제 5개의 카테고리로 기본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워낙 그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 계열사에 따라서 뭐 제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통업일 수도 있다 보니까 특화 진단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금융 진단까지 해서 계열사도 다 2가지를 다 수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협력사, 예, 계열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협력사 이제 1차, 2차, 3차 벤더들 하고 고객사까지 이제 그걸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도 들어가는 거죠. 솔루션도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독형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도 마찬가지고요. LG도 이미 이제 계열사 이외에도 외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띵킹 역량을 접목하여 디지털 서비스 전략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진단과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이런 거를 발견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진단을 하고 교육 컨설팅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목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산업부 홈페이지에도 있고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굳이 다운받으실 필요는 없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그간 탄탄한 경쟁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역할을 하였지만 신환경 변화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AI 등 본격적인 DX 활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기업에 비해서 세계적 독자적 경쟁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 변화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어 글로벌 진출 그리고 공급망, DX 등의 역할을 이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견기업이 약간 ESG도 그렇지만 대기업의 어떤 공급망 안에서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개념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대기업하고 동급으로 협력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중추적 역할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은 이제는 대기업의 어떤 대기업이 이제는 지원을 중견기업을 안 해요. 지원 산업부 자체에서 그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이제 덩치도 커지고 역량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ESG 공급망을 끌고 가듯이 중견기업도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협력사들을 같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X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산업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한 5년 정도가 스마트 공장도 그랬지만 올해가 이제 처음인데 올해 1년 차, 2년 차, 한 5년 정도는 보통 이런 정책에 나오면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DX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직접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 인력이 이제 회사에 와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내용을 구성했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중에서도 그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DX 선도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에 DX 전파하겠다
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대기업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은 이미 계열사 뭐 다 끝났고, 이제 중소기업이 협력사들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ESG 지원 교육 컨설팅도 하지만 DX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기업을 뭘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예, 본인 대기업에서 출자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에 좀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중견기업은 대기업은 아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제 전파를 하려면 중견기업이 먼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겟팅을 잡은 것 같고요. 중견기업 육성하여 16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5,000개 중소기업에 DX를 전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중견기업에서 DX 전략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서 DX 조직, 뭐 데이터, 뭐 AI 뭐 그런 관련한 부서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조직을 특별히 육성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수준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사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산업부 중견기업 연합회 한국표준협회,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으로서 저희 이러한 이제 추진 방향이 좀 서로 일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는 게 기업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할지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커리큘럼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서 그런 맞춤형 교육의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공개 교육이라고, 저희가 표준협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 150명 저희 공개 교육은 중견기업에서 이미 신청을 좀 빠르게 다들 하셔서 요거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수기업 스마트 공장 탐방은 하나 남아 있는 게 10월 17일 농심 안성공장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저희가 그 맞춤형 교육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프로세스가 기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진단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수준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크게 전략과 데이터 활용 및 분석 프로세스, 그다음에 성과 분석이라는 이제 세 가지 진단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품질도 그렇고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진단을 하잖아요. 처음에 진단을 했을 때 수준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마트 공장이랑 좀 다른 관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데이터를 뭐 어떻게 수집하냐, 수집하는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냐, 그리고 저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 뭐 로컬 PC에 하냐, 뭐 클라우드에 하냐,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를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수집까지는, 아까도 이런 저희가 진단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보면 수집까지는 되게 많이 향상이 됐어요, 최근에.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기서 비즈니스 이해라고 하는 데부터 모델 평가 및 의사결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서 진단해 보면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수집만 돼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누가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AI 솔루션 업체를 일단 불러서 해달라라고 하기에는, 네, 그 업체도 너무 모르고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외부 솔루션 업체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우리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협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한번 약간 비유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외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차들이 있는데,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시승을 해보고 내가 차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차에 대해 잘 모르면 그냥 뭐 몇 개, 한 두세 개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데, 사실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이런 데이터 활용하는 어떤 솔루션 업체도 그렇고
그 완성된 솔루션, 구독형 솔루션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레벨이 나오는데 레벨이 1부터 5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당장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나서 교육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보면 조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보다는 좀 다른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챗 GPT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해보고 싶다. 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또 왜냐면은 다 엑셀을 쓰고 있는데 좀 궁금하신 거예요. 챗 GPT라는 걸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좀 편하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챗 GPT가 이거를 해줘? 어떻게 해주지? 궁금하신 게 업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부분은 5일 교육 중에 한 이틀은 꼭 좀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는 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신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말하자면 베스트셀링 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링한 모듈입니다. 이게 하루 7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만 하기엔 좀 아깝다. 그래서 이틀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뭐 첫날에 20명 들으시고 뭐 둘째 날에 15명 듣고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고요.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이제 모듈인데 이것도 하루 정도 저희가 시간을 구성을 해서 이거는 좀 여러 사람이 좀 들을 수 있고 전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회사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는 거죠. 데이터의 가치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이게 데이터 관련해서는 뭐 전산팀에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사적으로 다들 데이터를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좀 광범위하게 좀 교육을 하는 그런 하루짜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좀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이것도 뭐 챗GPT 이틀, 데이터 리터러시 이틀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진행이 돼요. 뭐 툴을 사용한다든지 뭐 코딩한다든지 일체 없고요. 저희가 우리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직장인이고 DX 뭐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코딩하는 거는 없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태블로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강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옛날처럼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게 되고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태블로라는 게 물론 다 무료는 없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무료가 없죠. 지금도 이제 중소기업에 가보면 어떤 사장님이 절대 돈을 안 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 구독형 이제 월 사용료를 낼 때 클라우드 플러스 그 안에 솔루션이 내가 사용할 솔루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한 비용을 이제 내시면 이제 이 아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이 차 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예쁜 차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차를 사겠죠. 내가 보기 좋은 시각화 툴을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내가 편한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태블로라는 거를 교육을 듣고서 선택을 하셨고 어떤 기업에서는 파워 BI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약간 내부에서 좀 전공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BI하고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하는 거는 그냥 전사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그 전산팀에서 요청이 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짤 테니까 예산이 없다. 우리는 외부 솔루션을 쓸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안 되니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겠다라는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3일이든 5일이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스파파이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솔루션인데 여러 가지 솔루션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주요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좀 주요한 그래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냥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그만 데서 만든 것들은 굉장히 그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딩하는 교육은 최대한 양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좀 수준이 뭐 이렇게 어떤 기업은 생각보다 너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인데 리터러시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노코드 위주로 예, 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부담 없는 과정으로 교육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노코드 업무 자동화라는 그런 교육 모듈도 있고 그리고 이제 R이 있죠. R이 가장 쉬운 건데 R은 이제 어떤 용도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냐면 일단은 지금 기업에서 R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근데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데이터 분석하는 조직을 구성을 할 때 그 인력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전산팀에서도 오고 이제 뭐 기획팀에서도 오고 이렇게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중견 기업에서도 구성이 됐는데 그 인력들의 어떤 자격증이라는 자격이 사실은 딱히 뭔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베이스가 뭐 코딩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그냥 기획만 하신 분도 있고 분석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모 기업은 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이 있으니 10명을 조직을 해놨으니까 너네는 올해 이거 교육받아서 이걸 따세요라고 이제 미션을 줬어요. 분석 기사를 따라 올해까지.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게 분석 기사가 R로 보거든요. R로 시험 보는데 5일 교육을 그냥 아예 그냥 그 필기 준비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분석 기사 5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12명이 시험을 볼 예정이고 뭐 10명 이상 이제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좀 그런 자격 과정을 딸 때 좀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임원들을 위한 데이터 과학과 DX라는 거는 전반적인 걸 소개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정도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들이 저희가 생각지 못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챗 GPT 있죠. 이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또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잘 쓰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을 하루 2시간 정도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뭐 정부에서도 저희가 국가품질상이라는 데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이 주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전환 부문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DX에 대해서 뭐 상도 신설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전달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오늘 같은 기회도 만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뭐 이런 저희하고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이런 디지털 품질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부분에 또 이렇게 성과를 내셔가지고 이게 또 뭐 대회도 참여하시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뭐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이라는 걸로 기업의 중견 기업의 DX하고 이제 ESG로 많이 이제 귀결이 되죠. 요즘에 DX하고 ESG 경영 실행력이 강화되고 임직원분들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력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스킬셋 디지털 스킬셋이 동시에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예,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명입니다. 와서 점심을 전 굉장히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좀 고급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죠, 그죠?
좀 고급지게 좀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 기분을 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 진단 역량을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은 뭐 어떤 내용들로 하는 건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 활용 역량 인력 양성 쪽에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장에 뭐 좀 경험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몇 가지 뭐 어떤 차관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느꼈던 부분들 이렇게 좀 전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타이틀은 뭐 데이터 활용 역량의 A to G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입 배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 인재 양성 과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또 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은 좀 한쪽으로 뭐 바이어스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스마트 공장이라는 부분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쪽 부분에 사실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본 부분이 뭔가 하면 결국은 데이터가 남을 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데이터들이 되게 지금 많이 모이곤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셋업 하느라고 정신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인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엄청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되려면 데이터에 대해서 도대체 데이터라고 뭐하는 봤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모델을 만드는 이제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활동 자체는 좀 미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취약점을 발견해서 뭔가 하고는 싶은데 무슨 가이드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이제 어릴 때 보면 바둑을 속된 말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후록구 바둑을 배웁니다. 후록구 바둑 배우면은 잘해야 5급, 상급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은 단을 넘어서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속된 말로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아름아름 애드혹 형태로 이제 그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 가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진단 모델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경쟁력이랄까 혹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이제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데이터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그 국내 기업의 한 37%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뭔가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설문조사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능력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10% 미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단을 하면은 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분적으로는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세상이 다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자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의 기회가 창출이 되는 영역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회사가 아주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는 하드웨어 오리엔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별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제품 가격이 단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5배, 10배만큼 제품 가격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제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연결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는 시각을, 지평을 좀 넓혀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기치를 내걸고 많은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뭐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모델을 그냥 만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권위가 떨어지니까 진단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뭐 분석하는 모델이 크게 보면은 KDD라는 그 분석 방법론이 있고 크리스P-DM 데이터 마이닝 모델,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리스P-DM이라고, DM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약자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걸 전개해 나가는 이런 활동에 대한 어떤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표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혁신의 역량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컴바인을 해가지고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 모델 소개를 드리면은 그 크게 보면은 세 개의 대분류, 죄송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대분류를 세 개로 이렇게 만들고 전략, 프로세스, 성과 분석 이런 개념으로 만들고 16개 각각에 대해서 중분류가 나오고 46개 소분류로 항목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진단 모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스 영역, 뭐 전략이나 이 부분은 회사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보는 부분이고, 프로세스는 어떤 그 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 영역에 특별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 수집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레가시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도록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리스P-DM이라는 그 방법론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항목별로 쭉 46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번 리뷰하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진단을 몇 군데, 한 4군데, 5군데 정도를 해봤습니다. 사전 진단을 해봤는데, 그 어떤 영역에 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관리하는 부서였지만은, 조직이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데이터들은 기존에도 많이 핸들링을 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빅데이터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AI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세미나 초반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AI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야, 저거는 내가 하는 일 같지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차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엑셀에 있는 함수를 알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 분석이 가능하더라. 근데 이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빅데이터 분석에 조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이거를 이제 하면서도 이 부분의 절차나 이런 부분을 쭉 그쪽 조직의 실무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은 보면 본인이 이미 하고 있는 영역도 있어요. 기존의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빅데이터 분석의 영역이 다른 게 뭐냐라고 딱 얘기하면, 크게 보면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하고 텍스트 마이닝,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영역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알면은 이 부분들이 커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툴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엑셀 함수처럼 한번 경험을 해 보신다면은, 아, 이런 거구나. 이걸 깨우치게 되면은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보통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조나 뭐 R&D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면 인사, 총무, 공무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평이 굉장히 넓어진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 이거를 직접 경험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굴뚝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수준에 대한 그 진단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총 1000점 기준으로 해서 전략 120점, 데이터 프로세스가 840점, 성과 분석은 40점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하면은, 우선은 이 앞단에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다라고 보고 핵심은 이쪽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쪽 부분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들을 배점을 많이 해가지고 레벨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전략은 이제 그 CEO 부분의 데이터 활용, 분석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부분은 데이터 수집,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데이터도 사실은 제대로 신뢰도가 있느냐. 여러분들 시스템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들어가서 바로 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을 보고 바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보고 그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관련 부서의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일을 합니까? 물어보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있지만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이해 부분은 어떤 요소가 이제 요소가 되고 있나 하면, 부분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물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과물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과가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비즈니스의 어떤 전략하고 연계가 되는 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아까 비즈니스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데이터 이해에 대한 거, 사실은 전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름아름하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빠지면 그 레코드 데이터를 뭐 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는 하나 측정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의 데이터가 좀 결측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날리면 돈이 많이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측치가 생긴 걸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전체 영향을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짠짠한, 속된 말로 짠짠한 그 기법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익혀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부분은 결국 이 모델은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AI로 되어 있는 함수면 AI 콜 해가지고 파라메타 값 넣어주면 결과물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예를 통계 분석에 회귀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회귀 분석에 보면 XY 값 넣어주고 런하면 결과물이 나오죠, 이게. 그죠? 뭐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빅데이터나 AI나 뭐 개념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결과 분석 후에 해석을 조금 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이게 쉬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회귀 평가하게 되면은 뭐 R 스퀘어 값 보고 뭐 잔차 보고 여러 가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측면이고, 핵심 내용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공부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고 체득하고 나중에 프로젝트로 연결시켜 가지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결과물이 다음에 유지 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니터링해 나가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아까 46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평가 등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로 해가지고 평가 등급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80% 이상, 뭐 60%, 40 이렇게 해서 평가 등급을 부여를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CEO 임원의 데이터 이해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은 A, B, C, D, E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진의 데이터 이해되고 매우 높고 정기적인 학습을 한다든지 정보를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0점 정도의 배점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레이드를 A로 넣어주면 점수는 10점으로 산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단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46개가 전체 합의되게 되면은 1000점이 나오게 되고, 1000점을 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0점 단위 밑으로 들어가면은 또 50점 단위로 해가지고 레벨을 1에서 5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뭐 최고 수준이다, 4.5다 그러면 국내 최고 수준이다, 그 다음에 4.0, 3.5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 중급, 뭐 기초 수준이다, 아니면 밑으로 가면 데이터 이제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점수 기준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략 부분입니다. 전략 부분은 이게 1번이 이제 전략 항목인데 CEO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입니다. CEO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 활용에 대한 실행 의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두 번째 전략 부분은 로드맵과 이제 과제 이런 수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소분류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직은 이게 현재는 이제 전산 조직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인적 역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데이터에 교육을 많이 했다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전공, 데이터 관련 전공 이런 부분의 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입니다. 활용 분석 프로세스 쪽에는 첫 번째 수집인데, 수집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탕이 돼야지 데이터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점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들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래 이제 레가시에서 들어오면은 데이터 마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마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부분이 나오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 마트라는 부분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레가시 시스템에 대한 원천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 항목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는 부분도 이제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항목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부분은 비즈니스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비즈니스하고 이게 과제가 어떻게 얼라인이 잘 되는 건지, 현재 상황하고 맞는 건지, 과제도
시급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지를 먼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급성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난이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급성이 없는 거 하면은 가진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온라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또 데이터 이해는 이 비즈니스 이해의 바탕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데이터 수집이랄까 데이터 설명이랄까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있는지 아까 이제 데이터 결책 측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한다 할까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내가 주기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셋업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입니다. 이 모델링은 이제 사실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 가지고 모델링은 회귀 분석한다면 회귀 분석이 되고 AI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뭐 앙상블 분석이랄까 뭐 SVM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 분석하는 부분 데이터가 있으면 기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군집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좀 배워야 될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회계식에 대한 평가를 하듯이 이런 평가 결과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입니다. 시각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프 분석 이외에 뭐 공간, 뭐 GIS라는 그런 기법이랄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이 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툴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계 지도를 연결을 해 가지고 내 결과물을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여러 가지 방법도 이런 시각화에 대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법들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성과 지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 중견급 정도 되면은 앞에 첫 번째 전략하고 이쪽 부분은 조직의 역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실제 운영돼야 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그렇게 이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요 기회를 이용 한번 해 보신다라면은 우리의 이제 그 강점, 약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식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시범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시범 적용 사례인데 뭐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 기업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A 기업은 그 비즈니스가 그 OEM으로 해서 생산하는 주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RM 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B라는 기업은 이게 단열재를 생산하는 중견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레이팅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여기 이제 A 기업, B 기업의 CEO 관점에서 전략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을 간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그 인력에 대한 자격 수준은 이분 뭐 바닥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자격 수준, 인적 역량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적으로 뭔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격 수준이 이 부분에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인력이 없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술은 뭐 항목으로 보면 이 레가시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시스템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여기 보게 되면은 창고 예를 들어서 품질 이쪽 B라는 기업은 품질에 그렇게 많이 중심을 주고 있지 않더라. 품질 관리가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한 3 정도 이상 수준이고 이쪽에는 굉장히 IT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기업은 식스시그마라는 걸 가지고 지금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 영역 쪽에는 식스시그마에 의해서 뭐 회계 분석 정도 하는 그런 정도다.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DO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는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는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은 이쪽 기업은 좋고 가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뭐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천 데이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공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 여기는 사실은 그 프로세스 공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설비 자체가 공정 자체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그 데이터를 10수년 전부터 그 설비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스카다 베이스의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별로 내고 있지 않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EA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그 사실은 과제 기준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앞에는 이제 조직 평가인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이 없다가 보니까 평가 자체가 전부 기초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한번 뭐 리뷰를 해보면 목표 수립하고 상황 평가하고 프로젝트 목표 수립하고 프로젝트 계획 수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초기 데이터 수집, 데이터 설명, 데이터 탐색, 데이터 품질 확인. 근데 이쪽 기업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준비. 데이터 준비라는 부분은 이제 과제를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택이 되고 정제가 되고 새롭게 통합이 되는 데이터를 형식화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이런 개념이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링 기법은 아까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식스시그마 하는 데는 그 미니탭이나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기업 마찬가지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모델링에 대한 시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각화에 대한 개념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많이 중요도가 높아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활동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유지 보수 마찬가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진단하는 게 진단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과 분석은 지표, 어떤 지표가 있느냐, 성과 관리는 주기적으로 경영진이 참여해서 하느냐, 이런 개념에서 이 부분을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의 항목으로 진단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진단 모델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A라는 기업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앞단 부분, 뒷단 이런 부분은 높고, 이 내부적으로 실제 이제 몸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러나 앞단 이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수준은 한 2.1 정도까지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9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이제 뭐 어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은 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해야 될 게 뭐냐, 진단 결과 결국 이쪽 부분에 대한 인적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아야 뭘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적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시사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분석 활용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회사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층은 뭔가 데이터가 쌓이니까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과제를 합니다. 근데 과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과제 수행 후에 그 결과물이 내재화가 안 됩니다. 결국은 컨설턴트의 경험적인 요소로 그냥 남는 걸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 자체는 과제를 수행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두 개 그 회사를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나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적어도 스스로 감리하고 내가 품평을 하고 부족한 거 속된 말로 지적질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아까 이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뭔 과제를 해서 오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부릴 줄 아는 정도의 역량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부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야 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라 그러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속된 말로 아시겠지만 엑셀 가지고 뭐 피벗 돌려가지고 결과물을 내라 그러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벗 가지고 이 데이터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서장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과제를 시킬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결과물을 보고 결과가 들어오면 어떤 내 데이터가 제대로 검수가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이런 과정을 검수하면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면서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났더니 내게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의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부릴 줄 아는 정도의 교육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 안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부릴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목표의 하나다. 거기에 또 그 재질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학교에 배웠던 그 경험들이 컴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A 기업에는 식스시그마 통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교육을 좀 통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교육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데이터 분석, 이게 준 전문가입니다. 세미 프로페셔널인데 이게 ADP라는 자격은 되게 어렵습니다. 취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그 시험 조건도 별로 없어요. 누구나 거의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어쨌든 이런 자격과 연계하는 과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여기는 이제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도대체 전산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 두 번째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전산실에 있는 사람한테 휘둘린다, 이제 공급업체들하고. 내가 이런 거 요구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깨갱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못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맞춤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포함했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리려면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 분석의 어떤 업무를,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럼 경험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이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R이라는 랭귀지가 있고 또 다른 내용은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파이썬은 코딩을 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R은 마치 이제 엑셀의 함수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별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불러다가 런을 딱 시키면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기가 R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전부 다 R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편합니다. 한 줄 한 줄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그런 뭐 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5일차 앞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건지 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R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있고 그 다음 통계 분석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요구사항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R이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과정 개발된 뭐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